안녕하세요. JBS 공감방송 색깔 있는 이야기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톡 김세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향기와 색깔이 다른 이야기 속에 살고 있죠. 그런 향기와 색깔이 다른 이야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맛있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맛있는 이야기 함께 하실 분들은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톡 저희 JBS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혹시 부모 자격증 있으신가요? 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는데요. 과연 제가 부모 자격증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전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이신 윤혜숙 회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대전에서 활동 중이시죠? 네, 한 2시간 걸리는데요, 뭐. 아, 네. 2시간. 어떻게 보면 참 먼 거리예요. 2시간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력이 상당히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 한번 회장님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제 소개를 직접 해볼게요. 뭐 물론 이력서 상으로 소개를 하면 한 2-3시간 해도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2-3시간. 네. 네. 그런데 간략하게 해본다면 저는 많은 애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분은 등소평, 또 어떤 분은 뭐 입술의 마술사, 뭐 여러 가지 행복의 전도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그 애칭 중에 하나는 롱다리입니다. 이제 제가 롱다리. 네, 롱다리로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롱다리 그러면 특이하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롱다리 그러면 우리 사회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키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다리가 아주 길고 아주 다리가 늘씬하고 길고 늘씬하고 섹시한. 그래요. 그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행복을 만들어갈 롱다리 윤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우, 소개를 그냥 너무 섹시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네. 지금 론다리라는 그런 어떤 호칭 봤을 때, 뭐랄까, 섹시함이 먼저 나오지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뵙는 원장님은 섹시는 아니고요. 아, 그랬어요? 네. 어우, 섹시가 좋은데. 그 속에서 열정이 보이시는데요. 그 열정이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저 열정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네. 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어떤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을 직업을 제가 3번을 바꿨는데요. 아, 3번이요? 네, 아주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 이제 수학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고요. 아. 두 번째는 나와가지고 일반 사회에 적응을 하느라고 이제 대학에도 있었고 뭐 일반 사업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마지막 3번째 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 민간 단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단체고 그 중에 저는 이제 대전 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맡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대전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회에 공헌하시는 교육에 공헌하시는 그런 일이신 거죠? 그렇죠. 비영리 민간 단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 교육 운동으로 저희들이 이제 다른 복지 쪽보다는 네. 교육 쪽을 저희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러시구나.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을 때 말씀하신 게 부모 자격증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부모 자격증? 과연 오늘 주제인 부모 자격증이 교육과 상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자격 상관이 있죠. 제가 이제 이 단체에 지금 제가 한 지가 지금 벌써 한 20년 돼 가거든요. 대전만. 아, 그러니까 대전에서 20년? 그럼요. 전국적으로 지금 48년 됐고요. 네. 48년 되니 그러니까 1969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고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님께서 현대 네. 그분이 이제 만들어서 주부가 살아야 된다. 네. 특히 그분은 공부에 굉장히 역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주부가 살아야 된다는 목록을 가지고 주부들을 열심히 끌어내고 또 이 주부가 건강해야 또 사회가 건강하고 또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만드는 단체인데요. 그게 전국적으로 32개 협의회가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대전 지역사회 협의회를 맡은 지가 한 20년 가량 되는데 이 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부모가
건강한 부모가 되자. 이게 저희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네. 첫 번째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 네. 두 번째는 학교는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치.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회는 좀 활기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기찬 지역 만들기. 이 세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특히 제가 오늘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부모 자격증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한 일환으로 네. 제가 목적 사업으로 지금 열심히 뛰면서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궁금하시죠? 아, 네.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금 제가 건강한 가정 만들기 이렇게 소개 들으면서 중간에 정주영 회장님이랑 이런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보통 사회복지라는 게 그렇게 사회로 나온 지가, 말로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뭐 설립해 주셨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역사가 얼마 정도 된 걸까요? 그러니까 69년도에 저희들이 네. 69년도에 만들어졌고 아, 69년에 만들어졌다는 1969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냥 전쟁에서 헤어나서 네. 뭐 크게 많이 사회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긴, 네, 그러나 맞아요. 이 교육만이 이 사회를 살린다라는 그분의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1970년도에는 이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세계 유네스코라는 단체에 네. 드디어 대한민국도 평생 교육을 한다라는 말을 오. 이제 거기에 넣기 시작하는 게 즉 말하면 평생 교육의 원조격인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야, 그러면 지금 요즘에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런 사회복지 단체들과는 조금 약간 다른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네. 그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네. 같네요. 근데 왜 사회복지에 어떤 중점을 두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네. 마지막 목적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마지막 목적은 교육 복지에다 두는 거죠. 아. 그래서 결론은 큰 타이틀로 보면 복지 속에 우리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예전에는 뭐 방송인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일반인들도 누구든지 배워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모든 걸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대학이 끝났다고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하여간 죽는 날까지 네. 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오늘 오전에 그 우리 그 있죠. 그 저기 뭐죠? 그 저기 휴지통. 휴지를 저희들이 두루마리 쓰고 나면 이만한 저거만 통 남죠, 통. 네네. 그 통을 저희들이 버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그 두 개를 어디다 넣어요? 양쪽, 옷걸이 양쪽에다 넣어가지고 네. 빨래를 널었는데 얼마나 그게 그 습기를 제거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 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생 교육 그러면 방금 사회자가 질문한 대로 평생 교육은 결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한마디로 됐습니다.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0년도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유네스코에도 오르고 네. 또 2001년도에는 천안에서 네. 제1 평생교육 축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축제가 이제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대전에서 네. 그 대전에 엑스포가 열렸었거든요. 네. 그 엑스포장에서 엄청나게 큰 전국 평생학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5년, 20년 근에 발달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부터 이게 막 발달된 게 아니라 그런 우리나라는 역사는 짧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평생교육을 하고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아마 보시면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시면 간판을 보시면 한 몇 군데 지나면 몇 군데 평생교육원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써져 있을걸요. 그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다가 평생교육은 또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센터에서도 하죠. 요즘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죠. 뭐 저기 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맞아. 뭐 네. 여기저기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도래는 했지만 제가 보는 평생교육을 하는 평생교육인으로서 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조금 통합적으로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막 백화점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좀 통합이 돼서 좀 한 곳으로 모아져서 이제는 나의 삶의 질을
내가 올리는 네. 자, 그런 쪽에 평생교육이 되면 어떤가라는 자, 제 희망사항이기도 하겠죠. 네.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누구나 다라는 건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중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중점으로 해야 이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 생각에는 어떤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부모 아니면 어린이 어느 쪽을 잡고 평생교육 기준으로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으신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생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으니 네. 0세에서부터 어디까지? 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쵸. 0세에서부터 100세까지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협의, 조금만 넓이로 협의의 의미로 본다면 네. 그 의미는 이제 학교 교육은 빼고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이 된 이 네.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저 성인, 청년, 네. 그다음에 중장년, 그다음에 장년, 그다음에 노인까지 네, 이제 네. 전체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이제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무슨 세대예요? 노인들이 그 정말로 너무 많은 그런 세대 아닙니까? 아,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평생 교육도 어르신들을 어떻게 평생 교육으로 끌어들여서 끝까지 배우고 함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이제 관건을 줘야 되지 않나. 아.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노인 네네.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네네. 있군요. 네. 좀 요즘에 노인들이 문제가 심각하긴 해요. 저희 집에도 계신 노인들도 사실은 제가 잘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회장님처럼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노인에 관한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해결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 해결이 날까요? 해결이- 해결은 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네. 지금은 역삼각형, 예전에는 그쵸. 그냥 일반 삼각형, 이런 삼각형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서너 명의 아이가 네. 한 명의 노인을 보조하면 됐어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지금은 어때요? 역삼각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한 명의 아이가 서너 명을 노인을 업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스스로 뭔가를 배워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평생 교육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다. 네네네. 저는 지금 이렇게 노인에 관한 이야기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사실상 노인들의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을 케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자식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부모에게서 배운 만큼 또 내가 그 노인에게 내 부모에게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따져봤으면 요즘은 노인에게 이 부모들이 함부로 하면 아이들도 역시나 뭐 그걸 노인에게 잘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 아까 제목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노인을 잘 이렇게 노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모들의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다 공동체 하면서 이제 한꺼번에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이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조금 이렇게 속아주면 좋은데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자꾸 간섭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은 아이대로 그런 어른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전에서는 효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네. 이제 각 부모, 각 가정을 파고들면서 어떤 게 효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의 효는요. 네. 아마 인사 잘하고 어른들 보면 고개 잘 숙이고 뭐 말대꾸 하지 않고 특히 예전에는 어른을 반듯하게 바라보면 싸가지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예전에 그래서 45도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어른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제로 저희들이 바라보는 효 가정은 이제는 21세기에 와서의 효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바로 그 화목한 거. 그럼 화목하려면 바로 부모가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주제로 이제 부모 자격증으로 제가 주제를 정한 겁니다. 이제 노인의 네네. 심각성과 함께 올라오면서 부모가 먼저 잘하면 아이들도 역시 그렇다 보면 노인들도 자연스럽게 안정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렇죠. 맞으신 네네. 거죠? 네. 그러시죠. 근데 저는 제가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는데도 과연 제가 부모 자격증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지 저도 의심해 봐야겠더라고요. 저도 나가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사실은 부모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느냐, 소통하고 칭찬하라, 뭐 이런 강의들을 되게 많이 하고 네, 있는데 네. 참 이상해요. 이게 부모가 된다라면서 나가서 말하는 거랑 또 들어와서 제가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가끔 제가 이성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부모, 말과, 그래도 보니까 저는 집에 오면 노력은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잘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야 그래도 배워서 조금 노력해 가면 좋은 부모가 되는 길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이 맞나요? 아, 당연하죠. 아, 이 노력을 다행이다. 하면요. 노력을 하면 우리도 얘기 들을 때 화장을 할 때 네. 그냥 오는 거하고 몇 번 더 다독거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지만 그걸 우리는 노력이라고 하고 그 노력을 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들인다고 합니다. 공들인다는 건 또 다시 다른 말로 빠지면 정성을 우리 아이들한테 드린다는 건데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모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가 보면요. 네네. 혹시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운전면허증은 있으시죠? 아, 네, 있어요. 네, 운전면허증 없으신 분 요즘 과히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던데요? 네, 있기는 있지만 그거를 장롱 속에 넣는 장롱면허가 있어요. 장롱면허, 장롱면허 네. 뭔지 아시죠? 네네네네. 그 장롱면허이신 분이 많이 운전을 했어요. 네. 운전을 하고 딱 나가는데 걸렸어요. 네. 그러면 그분은 걸려요, 안 걸려요, 법에? 조금 운전은 서툴지 모르지만 안 걸리잖아요. 그쵸, 그죠? 안 걸리죠. 그런데 운전을 면허증이 없는데 평상시 잘 눈썰미가 있어서 배워가지고 잘했어요. 운전을 잘하고 나간 사람이 운전에 딱 걸려요, 경찰한테. 그럼 그 사람 어때요? 불법. 불법이잖아요. 네. 바로 그렇듯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격증이 하나 있는 것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 방금 우리 사회자님은 아이가 3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3명. 네, 네. 자 그러면 3명이면 부모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또 사회자님이 나는 미스인가 근데 올드 미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3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유, 깜짝 놀랐는데 감사합니다. 이 부모 자격증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아이를 응애하고 우리 아이가 낳는 순간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가슴에다가 당신은 엄마요, 당신은 아빠요라고 주는 거 그게 바로 부모 자격증입니다. 아. 근데 사람들마다 그 부모 자격증을 찾지를 못해요. 네네. 이 자기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진짜 받았나 받지 않았나를 깜빡 까먹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 부모 혹시 결혼하신 분들이 표를 보신다면 아 내가 애를 낳는 순간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 부모가 됐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부모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모 자격증은 우리가 교사 자격증 네. 또 우리 저 사회자도 강사라고 그랬는데 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 강사 자격증이 있을 때 나가서 활발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부모 자격증 있는 우리들도 이제 부모 자격증을 오늘 되찾았다고 한다면 네. 오늘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계획을 짜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를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둘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네, 아유, 이 시간 가고 있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네요. 네네. 그렇다면 깊이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부모가 되는 조건, 자격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말투를 좀 바꾸면 좋겠는데 말투. 부모가 아니 아, 지금 부모. 제가, 부모 그 자격 조건은 누구나 애를 낳으면 부모가 되죠. 아닌데. 애를 낳으면 다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모 자격증을 갖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모는 애를 낳으면 누가 애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부모죠. 그쵸. 그런데 부모 자격증을 갖는 이 부모는 좋은 부모는 자격이 분명히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 조건 제일 잘하는 조건이 바로 모델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부모가 자녀에게 모델, 아까도 잠깐 어르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어르신들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잘 어른한테부터 잘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또 역시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네네.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 또는 내가 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다 그냥 모델로 살아준다면 그게 바로 좋은 부모 되는 자격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중에 아까 또 사회자가 지적했던 의사소통. 네. 자녀하고 잘 소통을 잘하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일단 모델, 전 또 이렇게 느신해야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그렇게 네. 생각하죠. 네. 네. 좋은 모델이 되고
또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부모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하면 뭐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소통 이렇게 하면 조금 쉽고 빨리 갈 수 있어요 라는 거 좀 하나 말씀해 그러면 주시겠어요? 팁을 하나 드리도록 네, 할까요? 네, 네. 예, 롱달, 이제 제가 롱달이란 이름으로 네. 전국적으로 의사소통 기법, 대화법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그 기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짤막한 시간에 팁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한번 잠깐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요. 네. 집에 막 뛰어 들어왔어요. 막 네. 얼굴을 막 붉히고 화를 막 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그 철수 새끼 있잖아. 나 그 새끼 내 가만둔가 봐. 나 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잘 안 되죠. 왜? 네네, 그렇죠. 왜라고 물을 거예요. 네. 왜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다름이 아니고 내가 농구하려고 5명을 딱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그 철수라는 애가 와서 햄버거 사준다고 데려가 버리잖아. 엄마 나 그때는 어떻게 나 내일 그새 가만 안 놔둘 거야. 엄마 죽여도 되지? 그랬을 때 죽여도 되지. 잠시만요. 저 오늘 많이 생각해야겠습니다. 굉장히 네. 헷갈리실 거예요. 이제 네. 시간이 많으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시간이 네. 이제 없으니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중요한 팁이 예, 나올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친구를 죽인다는 건 나쁜 거야. 지금 이 아이가 친구 죽였나요? 아직 안 죽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죽인 건 나쁜 거야. 또는 뭐 너도 따라가서 먹지. 뭐 하여간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는 엄마랑 이야기하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랑 일을 딱 막아버리는 거야. 그쵸.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엄마는 어때요 또? 아니 저놈 자식이 아직 엄마가 말도 안 끝났는데 저렇게 화를 내고 들어가더니 왜 저러지 하고 엄마대로 고민이 되고 네. 그럴 때 이제 팁을 드린다면 감정만 하나 읽어주시면 됩니다. 감정 지금 우리 읽어주기. 방금 들으셨듯이 우리 아이 감정은 뭘까요? 화가 났어요. 그렇죠. 화났잖아요. 네. 화나고 또는 억울하고. 근데 맞아요. 여기서 애들의 특성은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밖에서 지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절대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 안 합니다. 혼날까 봐. 그런데 지가 뭔가 밖에서 억울한 게 있으면 뛰어들어와서 엄마한테 좀 인정해 달라고 엄마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때 엄마가 감정 하나만 읽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어우 저런 우리 아들 되게 화났겠다. 많이 억울했겠는데 여기까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손 한번 같이 사이즈에 내보세요. 1절만 하고 1절만 하고 자크를 딱 채우는 겁니다. 지퍼를 여기 딱 채우는 거예요. 자크를 잡는다. 우리가 이제 자크라고 일본 말이니까 지퍼를 지퍼. 채운다. 네. 그러니까 1절만 하고 지퍼를 잡는다. 네, 무슨 뜻이냐면 노력하겠습니다. 네, 2, 3절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서 애국가 4절까지 부르면 좀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많이 괴롭죠. 네, 네. 그래서 한마디만 내가 억울하겠다 또는 너가 기분이 안 좋겠구나. 네. 그 한마디로 끝나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아이가 들어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이한테 슬며시 설득을 하는 거. 그걸 좀 이제 조용히 보면 감정 읽어주고 2번이 설득하는 거.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아이들은 애들이 좋은 부모로 아마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정을 읽어주고 설득을 하자. 네네. 일단 감정을 읽어주고 설득을 한다. 이게 여러분 혹시 쉽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쉽지 어려울까요? 않을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읽어주고 또 설득을 하실 때 일단 먼저 그 앞전에 1절만 하고 지퍼 잠그기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팁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집에 가서 오늘 한번 꼭 써보도록 해보세요.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1절만 하고 지퍼 잠그고 설득을 해주면 아이들이 뭔가 좀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말을 딱 바꾸면 인정받았다. 인정받았다. 이제 밖에서 했던 거를 집에 들어와서 한 거는 엄마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엄마 나 좀 안아주세요 그런 건데 그런 안아주는 방법이 바로 이제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즉 인정이라는 단어 이것만 잘 갖고 있어도 부모는 좋은 부모 되고 부모 자격증을 갖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땡큐 아줌마 이러고 다니는데요. 그 좋은 부모라는 게 자격만 갖춘다면 일단은 가정 생활이 행복하고 땡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걸 알면서도 왜 잘 안 네, 되는지 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내가 읽어주고 이럴 수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바라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거일지, 아이들이 바라는 부모의 마음
아, 부모님이라서 이미 아이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저도 뭐 이제 아이를 다 키워서 알지만 이제 네네. 주로 수많은 학부형들을 만나고 수많은 그 수강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또 그 반대로 애들 교육에 가서도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바라는 첫 번째 엄마는 웃어주는 엄마였습니다. 아. 네, 늘 엄마가 좀 미소를 네. 우리 그 이가 8개 나오면 미스 코리아 웃음이라고 하죠. 네네네. 우리가 집에서는 다 미스 코리아 진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아들만 둘이 있고 남편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어때요? 집에서 미스 코리아 진이에요. 진입니다. 네. 그래서 늘 그 웃음을 활짝 웃어주는 웃음을 갖는 게 엄마, 애들은 1등 엄마라고 쳤고요. 두 번째 2등 엄마는 인정해주는 엄마, 인정해주는 엄마를 2등 엄마로 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엄마는 공감해주는 엄마. 즉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힘들 수는 있겠지만 엄마가 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들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갔을 때 이 세 가지만 대줘도 정말 좋은 엄마의 모습이었고 특히 이 어떤 엄마 아까 말한 부모 자격증을 갖고 아이들에게 모델로 살아가는 되지 않을까. 네, 그 세 가지가 굉장히 기본인데도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5손가락 운동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 혹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들어보시겠어요? 5손가락 네. 운동이라. 이 5손가락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내 손에 있다고 하고 우리가 네. 엄마 마음에 달려 있어 이러죠. 근데 그렇죠. 엄마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요? 내 손에 달려 있어. 네. 이렇게 엄마들은 이야기를 잘하더라고. 그쵸. 우리 사지에도 그 엄마로서 그런 말 잘하죠. 그쵸. 네가 뭐야? 다 엄마 손에 달려 있어. 이렇게 너 이야기해요. 나하기 나름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5손가락 운동을 제가 이제 전개를 합니다. 네.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5가지. 엄지손가락부터 접으면서 해볼게요. 네. 간단합니다. 웃어주기. 웃어주기, 네. 두 번째는 안아주기. 안아주기, 세 번째는 사랑하기. 사랑하기, 네 번째는 대화하기. 대화하기. 5번째는 기다리기. 아, 기다리기. 네, 혹시 5개 중에 어려운 단어 있으세요? 단어로는 어려운 게 네, 없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5개가 실천이 가장 어려운 걸 골라서 즉 제가 단어를 다 기로 끝났거든요. 네. 웃어주기, 안아주기, 사랑하기, 대화하기, 기다리기. 기다리기. 이 기는 뭐냐면 아이들 기 살려주는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아. 즉 기를 다른 말로 따지면 자존감. 내가 나서 이쁘게 기른 내 아이를 너가 그래갖고 뭘 하겠어. 계속 지적만 하고 질타만 하니까 아이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럴 수 있지만 네. 이 5손가락에 이 5개를 넣어놓고 늘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좀 해보면 이거 일주일이지 우리가 5주잖아. 5주 네. 하면 되죠. 5일. 네, 5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러나 웃어주기는 제일 쉽습니다. 네. 그렇죠? 네, 웃어주는 그렇죠. 거.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너무 손 못 제일 내리고 쉬워요. 있어요. 네, 내가 과연 굉장히 잘하고 있는지 쉽습니다. 반성 네. 중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안아주는 건데 이 안아주기. 안아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내일 이야기했던 부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아주는 거. 즉 인정해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남편이든 이웃이든 뭔가 잘하고 이쁘면 어때요? 칭찬해주고 가서 안아주고. 그게 아까 말한 땡큐예요. 네. 땡큐. 그리고 굿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 안아주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 인정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해주면 이게 이제 부모로서 역할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사랑하기인데 뭐 이거는 뭐 너무 누구나 네, 네, 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알지?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이래서 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엄지손부터. 즉 얼굴은 좀 웃고 네. 좀 마음으로는 너를 안아줄 정도로 인정해주고 네. 그리고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스폰지에 물 들어가듯이 싹 스며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이 네 번째 대화하는 거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대화가 특히 남하고는 잘합니다. 우리 둘이도 잘 되잖아요 지금. 네, 네, 네. 뭐 다른 사람 잘 됩니다. 네. 그런데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인, 내 아이들하고는 이상하게 잘 안 되는 네, 게 오늘 또 있어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인간인지라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나 이제 그러고 나서 이 5번째 제일 어려운 게 또 기다려주는 거. 네. 언제까지 우리 사회자는 기다려주면 될까요? 기다려주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주로 이제 마음을 열 때까지 또는 애가 철들 때까지 막 지가 알아서 할 때까지 그럴 것 같은데.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제가 아이를 할까요? 키워보니까 정답이 아니고 이런 게 정답이었어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아이고, 결국은 재밌어. 결국은
자식은 떼일래야 뗄 수 없는 부모 아, 자식. 네. 그게 바로 부모 자격증을 가진 내가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가 숨가는 순간까지 늘 자식을 걱정합니다. 그 옆에서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80 노인이 60 노인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아야,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네, 그런 것처럼 네. 그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의 팁을 하나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손가락을 저는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제일 우뚝 서서 누구를 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사랑하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랑하기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나를 아. 사랑하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네 번째 손가락이 네. 가장 옆에 붙어 있죠? 네. 혹시 우리 김세현 밑에 붙어 있는 아니잖아요. 네. 네 번째가 맞잖아요. 네. 이 네 번째가 바로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왜 그러냐?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 네 번째 손가락은 가족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바로 가족이었다. 가족이다. 이거를 제가 궤변 철학으로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 아까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대화하기였잖아요. 네. 대화하기. 그래서 내가 가족하고 대화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을 내면서 이 다섯 손가락의 운동만 우리 전 국민이 또는 부모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본다면 네. 얼마나 멋진 우리 또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뭐 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네. 오늘은 정말 큰 걸 배운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제가 따라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그렇다면- 밑바탕이요. 다 방금 말씀하신 땡큐입니다. 그게 결국 칭찬이에요. 칭찬과 네, 칭찬하면서 해야지 지적하면서 하고 충고하면서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렇군요. 톡이 네. 재밌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웃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네, 네. 우리 김세연의 톡톡톡 땡큐 네, 아줌마 네. 너무 멋진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행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네. 또 저로 네네. 인해서 행복하시다니까 전 너무 좋은데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구해온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실까요? 그 사진 보시면서 추억을 한번. 네. 아이고, 제일 먼저 저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상 탄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특히 저게 나와 있네요. 저거는 이제 제가 학교 폭력 하면서 저기 국무총리상을 탄 거예요. 네네네. 국무총리상.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겠죠. 더. 네,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제가, 사진은 네. 저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자랑스러운 선생님 대회를 해가지고 네. 그 선생님들이 교육감상, 교육장상 이런 상탄 분들을 네. 저희들이 이제 TV로 모셔서 TV 출연했던 그런 TV 장면이네요. 출연까지 네, 하셨고요. 네, 네. 또 다른 사진 네. 있나요? 또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이제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캠페인을 아까 네. 부모 자격증을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한 장면이네요. 야, 캠페인까지 네네. 하시고 좋습니다. 그럼요. 이 또 다른 캠페인에 사진. 따라서 아마 다음 장면에 보면 네. 뭐 다른 장면이 이게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대화의 날을 정해가지고요. 아까 네. 계속 대화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12월 12일 네. 서로 같이 나가는 11211을 정해가지고 제가 아. 대화의 날도 선정을 해서 열심히 저는 캠페인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또 이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고요. 네. 아우, 지도자 양성이 가장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학교 강의를 제가 이제 열심히 다녀서 아까 부모 자격증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거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이제 북라이크라고 그래가지고 네. 북스타트 운동을 들어보셨죠? 네네네. 북스타트는 영국에서 들어온 그 문화예요. 근데 그거를 대전에서 제가 북라이크 일단 아이들이 또는 국민들이 책을 읽기를 좋아하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북라이크 운동 장면입니다. 발대식을 저렇게 했습니다. 네, 쉽지 네. 않은 운동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담쟁이 시민학교라고 해서 아마 저에게 가장 내 인생에 보람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글 모르는 어른들을 네. 한글을 가르쳐서 네. 지금은 초등학교 졸업도 만들고 중학교 졸업자까지 야. 내게 되어 있는 정말 제가 멋진 일을 한 그런 그림이 저기 나와 그러시군요. 있네요. 네네. 어른들이 글을 배운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중학교, 네, 고등학교까지. 그럼요. 야, 진짜 존경하고 싶은데 오늘 또 만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냥 다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하시는 일마다 다 보람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또 가장 보람 있었다라고 느끼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뭐 약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일이 다 보람이지만 네. 비영리 단체니까 그러겠지만 특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어르신들 네. 한글을 가리켜서 일정량을 가리키면 이제 국가에서 또 일정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네네. 초등학교 졸업장을 줬고 이제는 중학교 졸업장까지 가게 되는 네. 이제 그런 그 역사를 이루는 거 그게 네. 아마 제가 선두주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행복하고요. 그게 보람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학교 폭력을 아이들이 당하면 학부모가 또 교육을 받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부모 특별교육이라고 그래서 특히 대전에서는 제가 사랑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변화가 돼서 네.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부모 자격증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잘하면서 하나하나 아이들하고 변하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는 지금 제2의 거기에 보람을 두고 지금 또 열심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자, 정말 이게 정말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시간을 제가 잡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요. 부모, 아까 그 많은 교육들을 혼자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아, 그렇죠. 더불어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또 배웠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다 한 사람이 교육은 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또 배우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배울 때를 몰라요. 아, 그러시구나. 어디서 어떻게 어떤 종류의 부모 교육들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은지 좀 안내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뭐 여러 곳이 있는데 네. 여러분이 가장 접하기 쉬운 곳들은 이제 문화센터겠죠. 네. 옆에 문화센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주민자치센터, 아. 뭐 주변에서 또는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 네. 뭐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자격증을 따는 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따는 곳은 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전국 32개 지역에서 각 시도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그냥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배운 것은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고요. 네. 그런 사람을 또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또 한국지역사회협의회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교육하는 곳은 많고요. 네. 또 저희들이 매일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초, 중, 고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학부모 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네. 학교나 자치단체 뭐 이런 문화센터 또는 평생교육원 뭐 네.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지금 평생교육을 하고 있죠. 네. 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도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죠? 정확하게 좀 제목 좀 알고 저희가 뭐 인터넷 검색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치면 그 속에 32개 협의회가 다 나오고요. 아, 32개나 있군요. 전국적으로 32개 협의회고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렇게 쳐도 이제 네. 나오기도 하고 네. 일단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치시면 네. 전국적으로 다 가서 배우고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정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저도 또 더 많은 거를 앞으로도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또 활동해 오셨는데 지금 제가 되게 나이가 아직은 좀 언니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네. 언니께서는 앞으로의 포부라든가 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 그냥 막 오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 게 지금도 지금 15년 이상을 교육계에서 하고 있지만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주제가 네. 부모 자격증이니까 이 부모 자격증에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우리 부모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모르고 부모가 되거든요. 실은 네. 누구나 다 그냥 애를 결혼해서 결혼식이라는 걸 통해서 애를 첫날밤을 지내고 애를 낳게 되면 다 부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폭력이 만연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돈 속에 빠지기 때문에 네. 국가 차원에서 이 일정량, 즉 내가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러 가려면 네. 최소한 몇 시간의 부모 대매 의미라는 이런 교육을 받고 출생신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대학마다 교환 과목 시간에 넣어준다든지 네. 아니면 고3 고등학교 3년 바쁘겠지만 또 거기에 정규 과목으로 좀 부모 대매 의미를 넣어서 네. 좀 배우고 부모가 된다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부모 자격증 제도를 앞으로 꼭 나라에서도 그걸 만들어서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 미래의 소망은 그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야 진짜 부모는 배우고 나서 부모 해야 돼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말로만 했던 저와 달리 이제 활동을 움직이고 네. 싶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네요. 야, 네.
저희 아이들 다 크기 전에 빨리 그거를 제도를 좀 도입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정말 빨리 가서 제가 더 막 여쭤보고 싶은 말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마무리로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네, 어쨌든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모 자격증을 찾아드리면서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또 잘 들어주는, 그게 바로 인정하는 부모라는 것을 3가지를 명심하시고, 또 5가지 아까 운동을 잘 명심하시면서, 특히 제가 마지막 범국민 운동으로 스마일 운동을 여러분에게 꼭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일 운동은 우리 사회자가 스 좀 읊어주시겠습니까? 스, 네, 스치기만 해도 웃자. 마, 마주보면 웃자. 일. 일부러라도 웃자. 네. 네, 이 3가지가 스마일의 뜻으로 제가 좀 여러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치면 그 누구라도 먼저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면 웃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좀 마주보면 웃어주고,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가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오늘부터 스마일 하도록 네네, 한번 노력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모 교육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행복하고요. 그로 인해 자녀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 따뜻한 대한민국, 가슴이 따뜻한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 토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 함께 하셔서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들은 JBS 공감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 토크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